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 오늘은 또 어떤 미래에서 온 기후 뉴스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 뉴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내일의 기후 이기관 이사님께서 가져오신 미래 뉴스를 들어보실 차례인데요. 이 뉴스 내용은 가상입니다. 네, 교통방송입니다. 오늘 2035년 5월 마지막 주 일요일 아침 서울 날씨 미세먼지 하나 없이 화창합니다. 벌써 5년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기차 멀리가기 대회 때문에 간병북로 난지도에서 잠실대교 구간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 차선 통제됩니다. 오늘 강변북로 이용하실 분들은 올림픽대로로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서울의 한강 교량에는 오늘 이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교량 북단의 여러 지점에 도보 통행량도 함께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를 지나실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회에 처음으로 500대 이상의 참가자가 도전을 하고 있고요. 각 전기차 브랜드의 협찬 행사도 진행되고 있으니 가족 나들이 아직 정하신 못하신 분들은 출발 지점인 월드컵 경기장이나 도착 지점 잠실 주경기장 찾아주시면 즐거운 주말 나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는데 기상캐스터 분들처럼 읽으신 거죠 지금? 네, 자동차 멀리가기 대회라고 하는데요. 전기차로 이게 어떻게 우승자가 결정이 될까요? 네, 전기차를 완충한 다음에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도착을 해서 다시 완충을 하면 얼만큼 전기를 소모했는지 알 수 네. 있죠. 동일한 네, 네. 거리를 얼마만큼의 적은 에너지로 갔는지. 갖는가를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충전량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단위 전기량이 킬로와트 시라고 하죠. 1킬로와트 시당 얼마만큼의 거리를 갔는지 이걸 가지고 우승자를 결정하는 대회입니다. 아, 그러니까 빨리 멀리 간 게 이긴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야 돼 하고 다 도착했으면은 거기서 전기를 얼만큼 썼나 해서 전기를 적게 쓴 차가 이긴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에 네. 연비라는 개념은 되게 용어는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에서는 연소를 시키지 않으니까 연비가 아니라 전비라고 합니다. 전비요. 예, 그래서 전비는요 전기차의 중요한 성능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비라고 하면은 좀 익숙하지도 않고 네. 사실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로 서울, 부산을 한 번에 갈 수 있냐, 충전 시간이 얼만큼 되냐, 얼마나 빠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에너지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전기차의 비교 지표일 것 같고요. 이 대회에서의 우승자는 그럼 어떻게 우승하게 될까?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비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차만의 경제 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짐이나 트렁크는 비우고요. 내리막이나 이런 곳에서 탄력을 이용하고요. 전기차만이 가지고 있는 회생제동이라는 성능이 있거든요. 회생제동이요. 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충전이 되는 그런 성능인데 그런 회생제동 성능을 얼마나 누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회의 우승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면서 의외였던 게 전기차 구간 동안 대부분의 차들이 비슷한 전비를 쓰면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전비 사용량이 이렇게 순위를 매길 만큼 크게 차이가 나면서 다를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다릅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누구라도 전기를 적게 쓰면서 운전하고 싶어 할 텐데 네. 그 방법을 혹시 알려주신다면요? 전비는요. 네. 자동차의 무게하고 특히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멀리 가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를 더 많이 실으면 네. 배터리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비는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1톤 트럭 요즘 전기차로 많이 보실 거예요. 네네. 택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1톤 트럭이 전비가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kWh에 약 4km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타는 전기차 승용차는 1kWh에 약 6에서 8km까지도 전비가 나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고속도로를 주행하느냐 시내를 주행하느냐에도 다를 수 다르고요. 있지만. 그러면 혹시 전기버스는 어떨까? 네, 전기버스. 전기버스 아까 1kW 시당 약 1.5km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연비도 다르듯이 네. 전비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진다. 네, 혹시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지하철 전비라는 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요. 지금 궁금해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철은 정말 크잖아요. 그건 어떤가요? 이거는 공개된 정보가 많이 없어서 네. 사실 특별한 조사가 좀 필요했었는데요. 하셨나요? 그 조사를? 네네. 와. 열량짜리 지하철이 움직일 때 네. 평균 뭐 처음 움직일 때라든지 멈출 때라든지 이게 다 달라지겠지만 평균 1kW시당 50m 정도입니다. 그만큼 무게하고 크기가 전비에 맞습니다. 큰 영향을 주는 거구나. 네네네네. 네. 그러면 이런 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전기차를 동일한 기종으로 모두 타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공평하게?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동일한 전기차를 가지고 운전자의 기술을 능력을 보는 게 기술을 아니라. 평가하는 대회라기보다 아까 전기차 브랜드들이 나와서 자기 차 홍보하고 아하. 있잖아요. 어쩌면 좀 즐거운 축제 같은 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즐거운 해프닝이 일어나는 그런 즐거운 대회가 뭐 사고 나고 이런 F1 대회 같은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1등을 가족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각 브랜드마다 자신들의 전기차 홍보하고. 성능을 홍보하려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802님이 전기차 탔을 때 멈출 때 승차감이 토할 것 같기도 하던데 왜 그럴까요? 저는 전기차 타고 저런 적이 없는데. 네. 회생제동을 3802님. 너무 세게 걸어놔서 그래요. 아, 운전자가. 네네네. 아. 그 회생제동을 풀어주면은 다시 일반 자동차처럼 스무스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고요. 부드럽게 갈 수 있는데 네. 회생제동을 그렇게 걸어놓은 건 전기를 덜 쓰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알뜰한 분이 운전하는 전기차를 타셨나 봅니다. 3802님. 네, 회생제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구나. 전기차는 항속거리가 중요하다고 그러던데요. 항속거리라는 거는 같은 속도로 쭉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전기차 자체가 배터리를 100에서 0까지 소모하는 동안 네.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연기관차로 따지면 기름통이 얼마나 큰가 네네. 하는 걸 비교하는 건데 네. 우리가 늘 지금까지의 1단계에서는 전기차 보급의 1단계에서는 전기차가 늘 내연기관차하고 비교 대상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래요. 2분 안에 충전이 돼야 된다. 맞아요. 혹은 충전이 아니고 이제 연료 주입이죠. 네.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리고 뭐 그게 얼마만큼의 거리를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네네. 관습이죠. 그런데 2분 연료 주입에 500km를 가야 한다는 특성. 자동차 사용의 특성은 우리의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곧 전기차의 사용 특성에 적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하게 될 거다. 네, 사실 그 실례가 접니다. 어떻게 적응하셨나요? 밤에 충전하고요. 굳이 고속 충전할 필요 없이 네네네. 밤에 안 다닐 때 집에서 자니까 네. 그때 충전을 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만큼 또 사용을 하고 틈틈이 충전도 하고 내가 얼만큼 멀리 가는가를 늘 항상 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전기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그 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 내연 자동차를 타면서 습관이 들었던 여러 가지
운전과 승차 습관을 전기차에 맞추면서 적응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전기차의 성능 지표 중 하나가 항속거리일 뿐인데 네. 이건 대부분 배터리를 얼만큼 싣고 다니냐의 문제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차가 항속거리가 길다는 건 내 차가 무겁다는 것에 다른 말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뭐 서울 부산을 매일 갈 것처럼 내가 고속버스도 아니고 그렇죠. 서울 부산 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네네. 따질 일이 아닌데. 따질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한테 자기 생활에 맞는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전기차 보급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기관 이사님의 미래의 기후뉴스 5부에도 계속 될 텐데요. 2903님이 제5원소 봤다고 하면 나이 티날까 봐 말 안 했는데 틀어주시는 노래 가사까지 다 기억이 나니 나이가 들긴 들었네요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기관 이사님하고 이별이 아닌 이별 가사를 우리가 다 아는구나 그랬는데 이번 노래도 가사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신해철이 부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5부에서 뵐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도 하고 또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퀴즈 정답도 샵 0999로 보내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는 정답을 발표할 시간이 왔네요. 앞서 문제를 하나 드렸는데요. 4부에서 국토부는 도심 교통난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025년에 하늘을 나는 이것의 상용화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상용화되면 승용차로 1시간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다는데요. 가장 먼저 상용화되는 구간은 인천공항에서 여의도 구간입니다. 요금이 꽤 비싸요. 승객은 최대 4명까지 탈 수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여의도,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11만 원 요금이 예상됩니다. 미래형 도심 항공 운송수단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드론 택시, 2번 드론 버스. 여기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네요. 정답은 이기관 선생님 몇 번인가요? 제가 풀어보니까 드론 택시 같습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셨군요. 네네네. 지금 드론 택시. 여기 한종혜님 말만 들어도 신기한데 실제로 된다고 하니 더 신기하네요. 6587님 퇴근 시간 잠깐의 만남이지만 한 가족 같은 오늘의 기후 반갑습니다. 4678님 개통되면 한번 타보고 싶네요. 네, 6587님 오랜만에 퀴즈를 만났습니다. 드론 택시 아닐까요? 청개구리님 배터리 주세요 제발 그러셨네요. 3136님 일교차 심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1번 드론 택시 하고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그 와중에 최숙자님 퀴즈 정답 안 보내주시고 이기관 선생님 나오시면 항상 기대하면서 듣게 됩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미래 기후 뉴스라서요. 오늘도 끝까지 잘 들을게요 하고 팬레터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기관 이사님 내일의 기후 이기관 이사님이 가져온 미래의 기후 뉴스 들어볼 차례죠. 이 뉴스는 가상 뉴스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볼게요. 드론 에어택시 주식회사 서울스카이 운영 5년 만에 면허 반납. 서울의 삼성동, 여의도, 김포공항, 인천공항 네 지점을 운항하던 드론택시 운영사 서울스카이는요, 국토교통부에 5년 만에 면허를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스카이의 대표이사는 애초에 도심교통혁명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 이용자의 감소와 노선 다각화의 실패로 결국 사업 중단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드론택시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로 첫 번째, 버티포트까지의 접근성 부족 및 연계교통 미비, 두 번째는 과도한 요금, 세 번째는 무인 운항에 따른 불안감, 네 번째는 너무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스카이는 이용객이 줄어 단순 관광객이 교통 이용객보다 늘어나자 오히려 관광 용도로 사업을 다각화하려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제동이 걸려 면허 반납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어린 시절 꿈꾸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꿈은 다시 한번 날개가 꺾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대에 차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기관 선생님의 가상뉴스 두 번째 가상뉴스는 드론 택시가 꺾였다네요. 찬물을 확 끼얹으셨는데 지금 2025년 내년에 시작한다는 건데 2030년 뉴스네요. 그러면 운영 5년 만에 면허가 반납됐다. 아니 2035년의 5년? 뉴스입니다. 2025년에 시작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예 시작도 그럼 내년에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보신 거라고요? 2035년으로. 그러면 하나씩 여쭤보죠. 왜 2025년에 시작을 못할 거라고 보세요? 준비가 안 국토부는 되어 있기 한대는 때문이죠. 국토부는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냥 기체만 있어서 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아마도 그 버티포트라고 하는 네. 이것이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이착륙장이 필요할 거고요. 이착륙장에서 얼마만큼의 대기 시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는가에 네. 대한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은 이 드론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약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못 기다리죠. 네.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GTX 개통했는데 역까지 들어가는 길이 너무 깊어요. 길어서 그거 똑같은 현상이 이 드론 택시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구간은 짧을지 몰라도 그걸 타러 가는 것까지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근처에서 빨리 탈 수 있는 걸 선택할 것이라는 거죠. 네. 게다가 이것이 굉장히 비싼 요금이 책정된다면 요새 GTX 개통에 즈음하여 듣는 뉴스와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2030년에 그럼 시작을 했다고 보면 다시 또 2035년 5년 만에 면허를 반납했다. 시행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셨는데요. 가상뉴스를 만들어 보셨는데요. 드론 택시가 곧 등장을 했는데 왜 또 금세 운항 중단이 되었을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11만 원. 네, 한번 중력을 극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전기든 뭐 석유든 그 어떤 것을 쓰더라도요. 모터를 쓰던 간에 엔진을 쓰던 간에 관계없이 중력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헬리콥터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말요? 작은 드론이어도 큰 비행기하고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작은 드론일 경우에는 적게 소모가 될 거고요. 네. 큰 드론일 경우에는 크게 소모가 되겠죠. 아까 전기차 얘기를 살짝 했었지만 네. 사람이 4명이나 타고 있는 기체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드는 에너지는요. 뭐 지금 작은 헬리콥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 그럼 뭐 드론이라고 해서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네. 에너지 공학적으로 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있을 거라고 것만 같아요. 라고 느낌에. 하지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무게에서 이게 무인화가 된다면 네. 무인화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입니다. 네네. 그럴 때는 조종사가 없어서 좀 가벼워진다. 정도가 효율적일 것 같고 오히려 드론의 경우에 이 4개의 로터로 균형을 잡고 이 양력을 발생시키잖아요.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이 균형을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데 에너지를 조금씩 더 쓰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조종사가 없다는 것 정도가 장점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드론은 뭐 드론 산업 요새 뭐 육성한다고도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저 오늘 또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걸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론은요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요 특수 목적용으로 요새는 촬영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드론 촬영. 네, 이게 거의 방송사에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아요. 네, 스카이뷰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뭐 재해 대응한다든지, 의료 서비스를 한다든지, 농업용으로 쓴다든지, 뭐 군사용으로 네. 쓴다든지, 아니면 뭐 관광 목적으로 쓴다든지, 비싼 요금을 내고도
기꺼이 우리가 하는. 기꺼이 하는 분야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그만큼의 수직이 착륙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러나 대중교통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론 택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한다면요. 네. 강남에서 공항을 매우 빨리 움직여야 하는 비즈니스맨, 연예인, 아니면 외국인 관광용 네. 이런 목적까지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이 되기에는 약점이 많다는 거죠. 네, 지금도 밀리는 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요. 거기에서 회장님 차 몇 대 빠진다고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수상 택시와 드론 택시의 미래를 좀 비슷하게 보시는 거네요. 수상 택시도 관광용으로만 남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울시가 수상 택시를 한강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수요 예측을 약 2만 명으로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무려 한 10몇 년이 넘었지만 네. 하지만 결국 하루 이용객이 118명인가 순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용두사미로 끝났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걸 타러 수상 택시를 타러 드론 택시를 타러 가는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거리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더 손쉬운 대중교통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아까 헬리콥터, 작은 헬리콥터하고 4명이 타는 드론 택시는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게 든다. 중력을 극복할 때 얘기를 하셨는데 헬리콥터와 드론이 그래도 차이가 있죠. 지금 헬리콥터는요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드론은 전기 모터를 사용한다는 차이. 그래서 아까 배터리가 무겁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드론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겠네요. 오히려 자동차보다 더 무거워질 때 그 항속거리에서 굉장한 차이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드론은 지금 우리가 날아다니는 드론도 사실 오래 날지 못해요. 자주 충전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 택시도 멀리 가지 못할 겁니다. 지금 현재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상 그렇습니다. 10년 후에는 좀 더 달라지려나? 이걸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드론을 운영하자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건 비행기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얘기고, 이 때문에 우리가 수소 시대가 되면 조금 다르게 이 항공교통에도 전기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요. 현재는 배터리를 달고 하늘을 뜬다 하는 거는 굉장히 쌀주머니를 쥐고 하늘을 날자고 하는 것과 쌀주머니를 쥐고 관악산을 오르는 네. 힘들게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도심교통혁명이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드론 택시. 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러긴 한데요. 교통 분야의 에너지 전환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빨리 가고 편하게 가는 건 좋은데 에너지 사용은 이게 우리가 지금 탄소 절감을 하자고 했을 때 이 드론 택시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게 좀 궁금했어요. 아까 전비 테스트 같은 거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아마 인천공항까지 서울에서 이동하는 가장 에너지 비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김광석 노래를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 드론 택시에 대한 기대가 지금 흔들리는데 얘기를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서른 즈음에. 네.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 이사님과 도심 항공교통에서 드론이 택시로 사용되는 미래 뉴스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음악 나오기 전에 드론도 헬리콥터처럼 특수 목적으로 사용될 거다. 아마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기에는 요금이나 타러 가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행기하고 헬리콥터를 비교하면 에너지 효율에서 과연 드론이 이게 가장 효율적인가, 가장 비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오늘의 기후에서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에너지 전환 시대에 이 교통수단이 탄소 절감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근데 드론하고 헬리콥터가 비슷하다면 비행기하고 헬리콥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서울에서 대전을 이동한다고 봤을 때 열차 이동
열차도 이제 열차 자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뭐 1인당 얼만큼 쓰는가의 에너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대략 말씀을 드리면 한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에서는 네. 기차가 우월하고 효율적이고 그다음 비행기, 그다음 헬리콥터입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떠서 이동을 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네.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걸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드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드론 택시는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운송 수단이 될 수 있겠네요. 전기를 많이 쓰겠죠. 네, 전기,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드론에 태양열 집전판을 붙이고 다니지 않는 이상 드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활약을 할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교통이다라고 하면 네. 이미 전철도 있고 고속철도 자동차도 있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을 더 뒤집을 만한 그런 수단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지금 뉴스를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그랬더라고요. 이게 드론 택시를 굉장히 부유층의 전유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응급 의료 수단으로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네, 응급 드론. 충분히 그런 곳에서 활용할 여지들이 많고요. 헬리콥터는 무겁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옛날에 하늘에서 찍는 장면을 뭐 경관을 찍으려고 할 때 방송국에서 헬리콥터 띄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도 비용과 많이 들고 노력이 네, 수반됩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이 줄었죠. 작은 드론 하나 띄워서 네네.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드론이 에너지 효율이 안 좋아서 나빠가 아니라 특수 목적으로 사용이 될 거다. 택시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건 대부분 기술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인데요. 드론 택시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현이 되지 않을까? 기술력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있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회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잘 해내시기를 응원하고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네네, 네. 그런데 에너지를 혁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수단이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서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좀 힘들 겁니다. 네.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콩코드의 오류라는 말이 있는데요. 콩코드 비행기요? 네, 콩코드 비행기 아시죠? 네.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지껏 개발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해요.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콩코드 서비스의 실패를 말하는 게 바로 콩코드의 오류라는 뭐 일종의 수고입니다. 콩코드가요 탄생될 때는 당시 초음속 여행의 시대를 비행을 꿈꾸게 했고 실제로 엄청난 비용을 받고 그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 파리에서 뉴욕 간의 구간을 운행했었죠. 어쩐지 인천공항과 여의도의 느낌인데요. 네네. 국제적으로 파리에서 뉴욕. 네. 네네. 그런데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아하. 비용 때문인가요? 그렇죠. 네, 이제 그때 지금 비용으로 한 1,000만 원이 넘는 훨씬 넘는 비용을 아까 부자들의 전유물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네. 실제로. 뭐 여담이지만요. 현재 삼성동 한전부지가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가 땅을 사놓고요. 105층 최고 높이를 짓는다는 그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우리나라의 최고 높이의 마천루를 짓는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걸 55층 2개 건물로 나누어서 짓겠다고 현대차가 제안했다고 해요. 얼핏 이해가 잘 안 된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서울시가 반대합니다. 105층으로 지어라. 예. 어떤 규제기관이 높이 짓는 거 높이 지으라고 규제를 하는 기관이 그러니까요. 있을까? 보통은 높이 짓는다고 하는 낮게 거는 지으라고 자본이고 네. 이거를 낮추는 게 정부가 보통 네네 규제고 네. 이랬었는데 이걸 105층으로 제가 아마 그 강남 개발의 한 중요한 축이니까 이것이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현대차는 여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드론 택시 서비스를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이것도 좀 미묘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국토부에서는 UAM 그러니까 어반 에어 모빌리티
상용화 시기가 25년으로 잡는데요. 네. 한화 등의 이 업계에서는 28년으로 상용화 시기를 늦춰 잡고 있습니다. 아, 뭔가 기업들이 더 신중하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뭔가 안 되는 걸,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뭔가 그림이 필요한 공무원들이 뭔가 푸시하는 느낌인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여러분 투자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피크에 다다른 여러 영역들이 있다는 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